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만찬을 가진 지 3일 만에 신구 권력이 다시 충돌했습니다. 이번에도 정권 임기 말 인사권 문제가 갈등의 원인인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남영희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인사 문제로 양측이 다시 좀 갈등이 빚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인수위는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선출이 비상식적인 모렴치한 알박기 인사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청와대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기업 자체가 예. 그동안 사실은 국민의 혈세 이제 공적 자금 이제 2015년도에 4조 2천억 원 그리고 2017년도에 2조 9천억 원 이런 막대한 혈세가 투입이 됐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영업 손실이 거의 지금 1조 7,500억 원 이 정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대로 된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 혈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이제 사장 인선이 차기 정부에서 정부랑 이렇게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경영 정상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미 지금 그렇게 인사가 나버리면 이 인사가 과연 다음에 출범하는 이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이렇게 궤를 맞추어서 잘 경영 정상을 해 나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수위에서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좀 그런 산업은행이나 밑에 금융공기관들이 인사를 조금 미뤄달라, 잠깐만 좀 기다려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지침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지금 이 인사를 이제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뒤에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이건 뭐 어떤 청와대를 공격하거나 뭐 어떤 그런 알박기 인사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그 대우조선해양이 문제가 됨으로써 국민들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를 사실은 제기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수위 측에서는 이 대우조선해양의 신임 대표 이 박두선 사장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창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인물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지금 뭐 황 대변인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뭐 국민의힘 쪽이나 뭐 인수위 측에서는 이것을 두고 청와대에 어떤 입김이 작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까지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수위에서 굉장히 모렴치한 처사다 이렇게 강한 어투로 사실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박두선 지금 사장으로 추천된 이 분은 사실상 제가 찾아보니까 1986년에 대우조선해양에 입사를 해서 예. 지금까지 상무, 뭐 전무, 요직을 다 두루 거치면서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부사장과 CSO를 거치신 분이에요. 그야말로 36년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이런 분이 지금 그 경영정상화위원회라는 곳에서 추천을 받고 대표로 지금 선임되신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기상 뭐 진짜 어떤 지금 이 정권 말기에 이양 시기에 이렇게 추천이 돼서 사장 자리로 가는 것 때문에 이분이 이런 피해를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런 인선을 두고 예. 사실상 뭐 알박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 입장입니다. 우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 기업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어떤 임명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인수위에서는 아무리 국책은행이 이에 관련돼 있다고 한다고 해도 민간 기업인 그 기업의 대표 임원에 대한 그런 인선까지 이렇게 청와대와 결부시키는 과정을 보면 예. 인수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선 배경은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의구심까지 자아내게 한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흠집내기의 일환인데요. 제가 보기에 가만히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남동생분과 대학 동창이라는 이유 때문에 혹시 뒤에 어떤 힘이 작동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얘기는 예. 의혹뿐인데 어떤 흠집이라도 내보자 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제였나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언사를 했으니 사과하라는 모욕적이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박두선 사장 신임 대표가 일단 36년 동안, 37년 동안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를 했고 또 상무, 전무, 또 부사장까지 이렇게 거쳤다고 하니까 일단
경력만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이상한 루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뭐 이분이 사실은 그 전부터 조금 이제 많이 회자가 되던 부분이 그 전에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이례적으로 이제 상무 자격으로 이제 브리핑을 하셨고 또 상무에서 지금 사장으로 승진하는데 좀 4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고속 승진의 배경에 예. 사실은 조금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좀 친분이 있는 것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이 인사를 사실은 결국은 산업은행이 지금 지분을 거의 한 55.7% 정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 이동걸 총재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과 조금 이제 가까운 인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입의 의심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네. 국민들 보기에 사실 의심의 소지가 있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이제 옛말에 이제 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 고쳐 매지 말라는 것처럼 좀 의심의 소지가 있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까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제 노조에서도 안 그래도 그런 성명을 냈더라고요. 이제 조선 전문가라는 성명을 내긴 했는데 예. 이분이 쭉 이제 생산관리 이쪽에서 지금 계속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대우조선해양에 필요한 부분이 과연 생산관리 전문가인가? 지금 얼마 전에도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합병을 추진했다가 이후에서 반대한 걸로 이제 자초됐거든요. 지금 네. 대우조선해양한테 필요한 것은 생산관리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회사 합병이라든가 이런 분야, 경영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요. 설령 전문가라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정부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인수위와 아니면 좀 이렇게 상의를 해서 예. 인사를 좀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였다는 점이 좀 논란을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지 않나 산업은행 측에서 특히나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깝습니다. 예.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임원을 선출을 할 때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주로 노조 측입니다. 근데 일단 대우조선해양 노조에서 이분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했다라는 것은 내부에서는 아무 의견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측에서 이것을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정권 말기에 어쨌든 현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의혹 부풀리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것이 결국 국민들에게 어떤 동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오히려 더 큰 지탄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들고요. 인수위에서 사실 보여줘야 될 내용들은 공공기관이든 국가 전체에 대한 밑그림들에 대한 산업 전반의 그림들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지금 기억에 남는 그런 내용들이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흠집내기부터 한다라는 것은 사실 새로운 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갖춰질지에 대한 모습을 인수위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윤석열 당선자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이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모욕적인 브리핑이었다. 인수위가 좀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인수위가 사과를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거 사실 인수위가 사과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인수위 측에서는 국민적 우려를 전달한 것이고 또 그거를 결국은 이제 지금 감사원에서 한번 들여다봐달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예. 감사원에서 만약에 봤을 때 문제가 있다면 그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 인수위에서 사과할 문제는 아니고 방금 국민들 보시기에 좀 이런 것들이 갈등으로 비춰지고 이런 거 이제 남부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렇게 박수현 수석이 라디오 나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문제를 더 키우는 것 아닌가. 사실은 청와대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겨냥을 해서 청와대가 네. 잘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사과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저희는 사실은 산업은행이나 이런 쪽에 좀 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지금 너무 확전을 시키는 약간 선전포고 사과하라. 인수위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오히려 이런 좀 국민적인 갈등을 갖다가 좀 부추기는 좀 행동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지난번에 청와대 만찬 이후에 이제 당분간은 좀 신경전은 잦아들고 또 특히나 이 인사와 관련해서는 좀 합의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또 다시 충돌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걱정이 왜 안 들겠습니까? 지금 우리 황 대변인께서는 청와대에서 이 사건을 오히려 확대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의혹 제기며 그리고 임명권자의 뭐 모렴치한 처사가 있지 않나라는 의혹을 제기한 측은 사실은 지금 현 인수위 측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3월 28일이었죠. 대통령께서 지금 현 당선자와
거의 뭐 가장 역대 늦은 만남이었지만 가장 긴 회동을 하셨어요. 예. 훈훈한 만남을 하셨고 이후에 굉장히 좋은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자라는 합의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측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 늦은 회동이 있었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이른바 윤핵관 등 많은 분들이 당선자의 의견과 뭐 일치하는지 부합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서 계속 파열음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훈훈한 만남이 있었고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생산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임명권도 아니고 민간 기업에 대한 그런 임명권에 대해서 청와대를 향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뭐 이런 것은 결국은 좋은 인수인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수위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심각한 말씀하신 문제고요. 것 중에 국민들이 이제, 네.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청와대가 인사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모렴치한 알박기 인사는 청와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면 사실은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를 겨냥한 게 아닌데도 문재인 불구하고 대통령님의 동생과 동창이라는 그거는 얘기를 사실관계. 엮으셨잖아요. 그거는 사실관계를 얘기한 것뿐이지 그걸 가지고서 이제 뭐 청와대가 잘못했다 한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산업은행에게 사실은 그 지침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걸 어긴 산업은행에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산업은행의 총재가 하필이면 또 사실 이 정권과 친분이 있는 이동걸 총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또 이후에 감사원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사실관계는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합리적인 의심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김정숙 여사의 옷값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무분별한 옷값 의혹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표명을 했고 또 문재인 정부가 특활비를 역대 정부 중에 가장 적게 사용했다 이렇게 반박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정권 교체기에 이전 정부에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 특히나 뭐 여사님 관련 그리고 대통령님 뭐 가족 관련해서 흠집내기를 위한 가짜 선동 언론의 뭐 그런 보수 언론의 보도 이후에 또 국민의힘까지 그것을 증폭시키는데 관여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다고 봐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냉정하게 따져보면 옷값 논란과 특활비 논란이 사실 구분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처음에 대응을 빨리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또 청와대가 자초했다 키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청와대에서 입장이 작은 액세서리 하나로 시작되는 가짜 뉴스가 증폭되는 과정들을 그냥 뭐 국민들 커뮤니티에서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보수 매체에서 그것을 키우다 보니 국민의힘 최고위원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당대표도 뭐 어떤 언사를 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한 상황에서 예. 사실을 적시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특활비 관련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활비를 사실 최대한 아껴 쓰고 줄이고 엄격하게 쓰라고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이 부분의 관리를 아주 심각하게 엄격하게 한 것이 맞습니다. 저도 같이 근무를 했던 이력이 있는데요. 그 역대 정부에서 특활비가 1994년 김영삼 정부 이후에 이 청와대 특활비가 생긴 이후에 예. 제가 보니까 뭐 97억 김영삼 정부 그다음에 101억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107억,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130억, 박근혜 정부에 141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배정돼 있는 예산이 125억 정도인데 그중에 70.4%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환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내역들을 매년 사실은 이전 정부에 없었지만 감사원 청구를 자초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상황 중에 지적된 사항이 단 한 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언론들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 부분에 있어서는 사비로 100% 지급을 했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고요. 나머지 특활비 논란에 있어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분이 비공개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비공개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양해해달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좀 커뮤니티 위주로 이슈가 됐던 문제였는데 사실 지난달에 법원 판단이 하나 나오면서 이게 좀 더 크게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청와대 특활비 정보 공개를 해라 이런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지금 청와대는 항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국민들이나 네티즌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예. 좀 약간 이제 청와대가 계속 동문서답 그리고 좀 약간 오락가락 해명 이런 것들이 사실 논란을 점점 키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뭐 이거를 저희가 먼저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네티즌들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해명을 하라 이거거든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특활비를 제일 최저로 사용했다. 예. 지금 그거는 사실 이 문제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특활비를 많이 사용해도 그게 국익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이 됐다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특활비를 아무리 적게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혹시라도 사적 유용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됐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옷값 논란에서 이루어지는 게 특활비 중에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으로 사용했느냐를 물어보는데 특활비를 가장 적게 썼다. 이거는 사실은 논란하고는 좀 약간 지금 논란에서 비껴나 있는 동문서답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공개하라 그랬더니 공개는 못하겠다. 이것도 사실 또 앞뒤가 안 맞고.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에 나와서 처음에는 카드로 다 사용했다라고 했다가 다음날 보도를 통해서 뭐 실제 매장에서 현금을 주고 갔다라고 하니까 또 말을 바꿔서 현금으로 했는데 그것도 특활비가 아니라 사비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저는 아닐 거라고 믿고 아니길 바랍니다. 당연히 아니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보기에는 계속 이런 오락가락 해명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해명들 투명하다면서 공개는 못하겠다고 하고 뭐 청와대 입장에서 사실 다 공개하는 게 저희도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특활비 중에 당연히 뭐 가려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옷값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한 해명을 못 내놓고 있는 것이 스스로 조금 자초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거는 뭐 의혹이나 의심 이런 걸 떠나서 결국 밝힐 수 있는 건 청와대밖에 없고 또 청와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투명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뭐 그전에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특활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추상같이 뭐 엄격한 잣대를 댔던 것처럼 본인들이 먼저 좀 그런 부분을 해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지금 부분에 청와대-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이 이게 이 문제가 최초 제기된 것이 2018년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 특활비 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이 납세자 연맹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던데 사실 이것을 정쟁의 요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검찰의 특활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에 147억 특활비도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청와대의 입장은 이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국가 기밀을 요하는 수행하는 그런 국정 수행을 할 때 쓰는 비용,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공개 원칙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공개를 하라는 뭐 법원의 판단은 있긴 했지만 애초에 지금 제도 자체가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뭐 국정원, 검찰, 공공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특활비 전체가 비공개 원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법의 원칙에 맞게 지금 비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항소한 부분은 저는 이 법과 제도에 맞는 부분을 고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의 대응 방법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김정수 여사 옷값 논란과 함께 이제 김 여사의 단골 의상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 근무를 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일단 청와대 관계자에 의하면은 채용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것도 사실은 옷값 논란이 속 시원하게 해소가 안 되니까 결국 이 문제까지도 불거지는 거고요. 예. 뭐 아까 법원 얘기하셨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는데 왜 공개를 안 하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들이 증폭되다 보니까 지금 디자이너 딸 뭐 이제 그분 근무하시는 것도 그럼 그 과정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늘 이제 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와대 해명에 따르면 과정이 공정했다는 거잖아요. 기회도 평등했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디자이너가 근무하고 있는 것이 그럼 결과적으로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약간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똑같이 뭐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을 한다면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트레이너분이 이제 행정관으로 근무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문재인 그때 민주당에서 엄청 공격을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것이냐. 그거는 또한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국민들이 청와대를 바라보는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에 있어서 절차만 다 지켰다면 상관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민심이 바라보기에는 청와대는 좀 더 투명해야 되고 좀 더 공정해야 되고 좀 더 국민들이 항상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예. 옷값 논란도 불거진 상황에서 게다가 친한 디자이너의 딸이 근무를 해? 이건 당연히 누가 봐도 뭐 오비락처럼 이게 이렇게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행사를 담당하는 행정요원,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제 근무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이 딸도 뭐 이제 관련 경력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있는 건가요? 예, 청와대 설명은 이 분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절대 하자가 없고 채용 예.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를 삼느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전과 뭐 의상 담당에 관계된 일을 했던 행정요원에 관계돼서 지금 또 문제를 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청와대 외에 다른 국가 수반들 관련된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직원들 다 채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 정상은 외교 수반 아니겠습니까? 그럼 의전과 관계돼 있는 절차, 맞는 또 TOP라는 게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 있는 의식, 우리 의뢰 행사들을 다 해야 될 때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단지 지금 이 옷값의 문제도 그렇고 아까 뭐 대통령 동생분의 그 뭐 학교 동창 부분도 그렇고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싶은 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대변인께서 국민적 의혹은 해소시켜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정이고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지금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학력 위조, 경력 위조 의혹 뭐 이런 사실들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서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경중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흠집내기에 일부 몰입되고 나면 그것을 정쟁의 요소로 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국력 낭비가 될 수 있고요. 국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될 만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게 좀 종집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선거 얘기를 잠시 해볼 텐데요. 지금 어제 말 그대로 정말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지방선거의 가장 큰 격전지로 떠오른 곳이 경기도인데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안민석, 조정식, 염태영 거기에 이제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표도 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항마로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경쟁력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대선도 출마하셨던 이력이 있고 뭐 인지도 면에서야 사실은 어느 분에도 뒤지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또 경기도가 아무래도 사실 험지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 또 저희가 한 47만 표 졌기 때문에 험지로 분류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적인 인지도와 또 지지도를 가지신 분이 나가야 당선이 되지 않겠냐라는 좀 절박함 때문에 또 유승민 전 의원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신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연고가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좀 편한 곳이나 우리 지지세가 좀 좋은 곳에 만약에 출마를 하셨다면 아마 좀 비판이 따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지라고 생각되는 그리고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뭐 본인의 이제 텃밭인 곳인데 거기서 승리해서 온다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워낙 완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정부 출범하는 데 맞춰서 같이 좀 협력해서 할 수 있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또 크게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당내 경선은 남아있지만요. 유승민 전 의원 정계 은퇴를 결심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경기도지사에 도전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만큼 사활을 걸었다는 뜻이겠죠.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험지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시장이 또 험지로 꼽히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이제 입장 정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에 당내 반발하는 기류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들려오는 얘기로는 사실 청년 의원이나 또 뭐 김남국 의원 뭐 몇몇 분은 찾아뵙고 예. 좀 출마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입장인 분들도 있는가 하면 서울시 의원 뭐 20분 정도는 또 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가 결코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오세훈 현 시장이 일단 거물급이기도 하시고 예. 그에 대항할 만한 대항마가 지금 뭐 중량급 있는 굉장히 체급이 높은 그런 후보가 또 같이 격돌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 많은 뭐 당원이나 지지자들께서 희생을 해달라는 입장에서 차출론이 또 대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86의 용태론, 그리고 뭐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이런 얘기를 하던 부분에 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당내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경기지사 선거가 사실 대선 전 이후의 빅매치로 불려지는데 지금 민주당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고 두 선거 모두를 놓칠 수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후보들이 모두 다 나와서 우리 지금 뭐 대선에서 아주 석패를 했다고는 하는데 우리 지지자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달래줄 필요도 있고요. 전체 지방선거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송 대표께서 좀 결심을 해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남영희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